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시작에 앞서 먼저 오늘의 수급의 흐름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을 말씀드리자면은 외국인도 오늘 뚜렷한 색깔 없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그래도 조금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외국인은 오늘 대북 관련주들 신원과 JST나의 매수세가 좀 쏠려 있고요. 그리고 기아와 현대차, 어제에 이어서 자동차주에도 계속해서 매수세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동차에도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아, 현대차, 기관은 만도까지 더 많은 양을 매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 더 찝자면은 김태성 팀장님의 공략주였던 LG 디스플레이도 오늘 많은 양의 매수세가 기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요, 후성. 후성을 정말 많은 양을 오늘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급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1라운드를 통해서 외국인 대 기관, 기관 대 외국인 대결을 펼쳐보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자, 외국인은 대원화성이고요. 기관은 삼성중공업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업종은 정말 다르지만 어떻게 핫한 섹터라고 할 수밖에. 일단은 어떻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까 좀 고민을 했는데 대원화성 정말 지금 현재 시장의 키워드 없죠? 공통점? 공통점은 없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찝어보자면 대원화성은 지금 현재 가장 시장에서 핫한 키워드 리비안, 루시드, 테슬라 다음을 이어가는 이 전기차 완성차 관련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중공업은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조금 무관심한 섹터인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두 기업 모두 지금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이 저는 공통점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테슬라에 이어서 지금 완성차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테슬라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 대비 지금까지 상승한 폭을 보면 최소 300~400%, 많게는 700~800% 올라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뒤를 이은 이 종목분들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탄력도 가능하다라는 이제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문제는 당연히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관심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섹터다, 가지고 가야 되는 기업이다라고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좋다라고는 했지만 주가의 흐름을 놓고 보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기에는 메리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향후 미래를 봤을 때 조금 투자할 만한 포인트들이 조금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기업 모두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원화성과 삼성중공업의 1라운드 대결이 만나졌습니다. 자, 그러면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승자 열어주시죠. 자, 기관의 픽 삼성중공업입니다. 확실히 더 많이 올랐던 것보다 오를 것을 픽해보자.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간혹 종목 두 개를 비교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답을 좀 내포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스포. 네, 스포를 제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올해 상반기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조선업종 중에 이제 한 종목으로 알고 있죠. 일단 조선 관련해서는 그래도 수주가 살아나고 있고 수년 만에 이 조선업의 사이클이 다시 한번 회복 국면으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조선,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같은 관련 기업들과 함께 삼성중공업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긴 한데, 그동안에 이제 깊었던 적자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적자가 났다라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고, 적자가 난 만큼 어느 정도의 이제 이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증자를 통한 재무 건전성 확보 혹은 증자를 통한 악재는 이제는 모두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분들이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때 좋은 퍼포먼스를 내려던 시점에서 증자 악재가 사실 이제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기업이 이제 삼성중공업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악재는 모두 반영이 되었고, 일단 세 번째 줄로 가보면 꾸준한 수주 잔고, 결국에 이제 조선업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배를 수주했다 그래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바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배를 수주로 받고 그 배를
뭐 수개월에 걸쳐서 만든 다음에 인도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대금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금 더 나중 일이지만 수주 잔고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실적이 천천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확실시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보면 일단은 삼성중공업, 선박 관련한 기업이고 선박을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상승 모멘텀을 붙여보자면 선박 온실가스를 배출을 줄이는 이 설비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해요. 그 설비들을 만들어서 현재 지금 제작하고 있는 배에 탑재를 하고 있다라고는 것이 가장 큰 추가적인 모멘텀이 아닐까라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삼성중공업 남들 다 갈 때 올라가지 못했던 그러한 힘을 이제부터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의 투자 포인트 모두 들어봤는데요. 확실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선반영이라고. 아, 그렇죠. 선반영이죠. 호재가 모두 선반영된다 이런 얘기 엄청 싫어하는데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보면은 악재가 모두 반영됐다. 그렇죠. 악재가 반영이 됐다. 엄청 좋은 호재 아닌가요,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만 확인을 해도 자, 아직 킹반영 되지 않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 가격 전략 빨리 봐야겠네요. 네, 일단 뭐 삼성중공업 네. 이 주가를 보면 선반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좋은 일들은 아직 선반영이 받기 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다른 종목군들은 한번 큰 시세를 냈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증자 이슈가 좀 발목을 잡았던 삼성중공업 그동안에 이제 수급적인 꼬임을 모두 이제 털어내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위치에 지금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6,150원 현재의 종가에 충분히 트레이딩 하시는 것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사실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단발성으로 강한 시세가 나오기에는 어려워요. 하지만 삼성중공업의 그동안의 이 캔들의 패턴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한 변동성이 또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봤을 때 7,500원까지의 목표가도 충분히 저는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7,500원이 돌파하게 되면 전 고점, 큰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세도 저는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대신에 손절 가격은요 5,500원이라는 가격대를 제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중공업의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목표가가 7,500원이고요. 손절가 5,500원 이렇게 제시됐습니다. 자, 이렇게 1라운드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라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2라운드 대결 열어볼게요. 파이트! 자, 리드코프와 쇼박스가 만났습니다. 외국인의 선택 리드코프, 기관의 선택은 쇼박스입니다. 연관성 정말 없습니다. 네, 연관성은 없습니다. 정말 연관성은 없습니다. 없지만 일단 최근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관심은 가져두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석 연휴 전에 공략주로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이제 연휴 전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작품이 크게 흥행이 될 거라는 것을 제가 예측하고 드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네. 여전히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흥행도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해당 작품에 대한 이 열풍이 좀 불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변동성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다. 그리고 쇼박스뿐만이 아니고 이로 인해서 미디어 컨텐츠, 특히 이제 컨텐츠 제작업체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좋은 주가의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좀 같이 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고자 쇼박스를 한 번 더 가지고 나온 것이고요. 네.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대출 관련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정책적으로 좀 많이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작은 섹터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또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는 두 기업이기에 우리가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드코프와 쇼박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태성 팀장님의 효자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쇼박스가 아닐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맞습니다. 하는데 쇼박스가 또 승리할 수 있을까요? 결과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리드코프이네요. 네. 최근에 근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쇼박스 같은 경우는 한번 큰 시세를 냈기 때문에 이제 재차 지금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좀 트레이딩하기에는 네. 저는 조금은 어렵다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저는 충분히 그래도 매매는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두 종목 중에서는 리드코프라는 종목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나오지만 네. 일단은 가장 먼저
꺼낸 카드가 바로 이제 대출에 대한 제한인 것 같아요. 지금 제1금융권에서 이 대출 제한에 대한 이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드코프 같은 업체로 지금 대출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리드코프의 실적은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이 대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좀 제한의 폭이, 제한의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단순히 하반기보다 혹은 내년의 실적까지도 영향을 미쳐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리드코프 주가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리드코프가 이제 또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석유 사업 부분, 휴게소 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 휴게소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받았던 사업 부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 보면 해외여행을 가지 못해서 국내 여행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상황에서의 이 소비 심리 회복과 함께 휴게소 사업부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까지의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가 더 잘 되면은 두 번째, 그렇죠. 소떡소떡을 좀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더 듭니다. 자, 그럼 리드코프의 가격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리드코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트렌드의 흐름에 따라서, 그죠? 본업의 트렌드에 따라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종가 1,900원에 한 번 더 우리가 공략을 해본다라고 하면 15,000원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세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손절 가격은 9,000원이라는 가격대죠. 이 최근에 이 박스권 하단이라는 가격, 하단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을 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5,000원, 손절가는 9,000원 리드코프였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김태성 팀장의 공략주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공략주는 클리오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화장품 업계에 대한 안 좋은 리포트도 좀 있었기 때문에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 반도체 IT도 그렇고 시총 상위 대형주도 최근에 이제 많이 밀린 종목, 혹은 이 화장품 산업들을 보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이냐? 내가 만약 현금을 지금 쥐고 있다면 지금 이 종목 이만큼 빠졌을 때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공포스럽고 걱정스럽게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가격에서 만약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충분히 매수를 하고 싶은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클리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사실 최근에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그다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였던 것은 중국에서의 소비 회복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였어요. 하지만 이제 실제로 소비 혹은 실적들을 보니까 중국에서의 소비 패턴이 생각보다 더 강하게 나온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관련주들 안에서도 사실 종목별로의 차별화는 있지만 그래도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다시 한번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는 바, 그중에서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프라인 매장 수를 완전히 줄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의 판매량을 지금 현저히 늘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채널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판매 채널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중국과 유럽, 북미 시장에도 지금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그에 따른 실적의 회복, 그에 따른 화장품주 안에서의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클리오의 그럼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 부담스럽지는 않죠. 그죠?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다, 혹은 오늘이 조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내일 조정 시에 사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의 종가 아니면 내일의 시초 조정에 조금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일단 1차적으로는 27,000원까지 목표가를 잡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올라오지 못하고 내려간다면 손절선은 굉장히 짧습니다. 최근에도 이탈을 할 뻔했으나 이탈하지 않았던 이 2만 원 가격대가 이탈이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리오의 목표가 27,000원, 손절가는 2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3개의 종목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김태성 팀장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